폐기물 수거함으로 보내려던 더미에서 주워온 데크보드가 하나 있습니다. 회색 빛의 나뭇결을 따라 갈라져 있었고 유목처럼 바짝 말라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그래, 이건 끝났네 라고 말할 법한 그런 판자였습니다. 저는 유리병에 3가지를 섞어 30초 동안 흔든 뒤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10분 만에 회색빛이 사라졌습니다. 나뭇결이 되살아났죠. 나무는 방금 목재소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료비는 $2였습니다. 이 영상의 끝부분에서 전혀 다른 배합을 사용하는 실내용 원목, 가구용 $1짜리 두 번째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실외용 레시피를 실내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얼룩이 지고 복원하려는 가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2가지 레시피, 2가지 완전히 다른 작업. 하나의 영상입니다. 시작해보죠. 실외에 방치된 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은회색 빛이 2~3번의 여름을 지나며 울타리를 덮어버리죠. 거친 표면은 데크보드 위에서 손을 핥히기도 합니다. 나뭇결이 벌어지고 갈라지는 모습은 나무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발굴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부패가 아니라 탈수 현상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나무 섬유가 스스로 생산한 오일과 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판자로 만들고 실외에 설치하면 해마다 태양과 비가 그 오일들을 씻어냅니다. 섬유는 마르고 표면은 산화되며 결이 벌어집니다. 나무는 회사액으로 변하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른 상태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만들 것이 그것을 다시 채워줄 겁니다. 섬유에 수분을 공급할 침투성 오일, 그 오일이 표면에 머물지 않고 결 깊숙이 전달할 용제, 그리고 오일이 들어가기 전에 산화물을 제거할 산성 물질이 필요합니다. 3가지 성분이 각각 특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랍의 장인들이 이미 중세 초기부터 리시드 오일, 아마이뉴, 야생 피스타치오 나무의 테레빈유, 그리고 천연 안료를 섞어 나무를 보존하고 색을 입히는데 이와 같은 공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와 그리스 섬들, 북아프리카의 푸른 문과 셔터, 창틀, 지중해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독특한 푸른색. 그 전통은 혹독한 태양과 염분 섞인 공기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도포했던 리시드 오일과 테레빈유 베이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혼합물은 1000년 넘게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기후 속에서 시로의 목재를 살려왔습니다. 병에 들어갈 3가지 재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일드 리시드 오일. 이것은 깊숙한 작업을 수행하는 오일입니다. 나무 섬유에 침투하여 수분을 공급하고 경화되면서 결 내부에서 중합되어 안쪽부터 밀봉합니다. 생로, 리시드 오일이 아닌 24-4pl 시간 내에 경화되는 보일드 리시드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철물점에서 리터당 $8 정도면 구매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마다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하게 됩니다. 둘째, 미네랄 스피릿이 아닌 진짜 테레빈유. 이것은 침엽수의 수지에서 증류한 것으로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곤충을 물리치고 곰팡이 감염을 막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입니다. 이 혼합물에서 테레빈유는 리시드 오일을 묽게 만들어 더 깊이 침투하게 하며 자체적인 가벼운 항균 특성을 더해줍니다. 매장에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테레빈유는 소나무 숲 같은 냄새가 납니다. 바로 그것을 사야 합니다. 셋째, 식료품점에서 $1면 사는 화이트 증류 식초입니다. 초산 성분이 산화물을 들어 올리고 표면의 때를 녹이며 나무를 열어 오일이 따라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플라스틱은 테레빈유와
반응할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병에 각 재료를 같은 비율로 섞으세요. 30초 동안 세게 흔드세요. 가만히 두면 층이 분리되므로 사용 전마다 다시 흔들어 줘야 합니다. 상당한 양의 시로의 목재를 칠할 수 있는 첫 배합의 총 재료비는 이미 가지고 있을 법한 재료를 기준으로 약 $2이며 모든 것을 새로 산다 해도 약 $20 정도면 앞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남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걸레로 나무를 닦아 먼지를 제거하세요. 샌딩이나 코팅 벗기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면 헝겊이나 낡은 붓으로 나뭇결 방향을 따라 혼합물을 바르세요. 풍화된 나무는 건조해서 오일을 흡수하고 싶어 하므로 넉넉한 양을 사용하세요. 식초가 산화물을 들어 올리고 오일이 결을 어둡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회색 표면이 거의 즉각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을 따라 힘있게 문지르며 바르세요. 10-15분 정도 그대로 둔 다음 깨끗하고 마른 걸레로 남은 오일을 닦아내세요. 스며든 것은 그대로 두되 표면에 겉도는 것은 닦아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끈적한 막으로 굳어 먼지와 때를 끌어들입니다. 24시간을 기다리세요. 심하게 풍화된 나무의 경우 이 시점에서 두 번째 코팅을 해주면 결과가 좋은 수준을 넘어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이제 아직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결과를 평범한 수준에서 정말 인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비결입니다. 바로 따뜻하게 바르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10분 전에 밀봉된 병을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에 담가두세요. 혼합물을 끓일 필요는 없고 뜨거운 목욕물 정도의 온도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리시드 오일은 차가운 오일보다 점도가 현저히 낮아 표면에 머물지 않고 결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통 목공 커뮤니티 중 하나인 목조 선박 포럼, Wooden Boat Forum에서는 심하게 건조된 목재에 이 혼합물을 거의 끓기 직전까지 가열하여 바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갑게 발랐을 때와의 침투력 차이는 너무 커서 숙련된 장인들은 심하게 풍화된 나무에는 이 과정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물 한 그릇에 10분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오일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한 가지는 너무 빨리 닦아내는 것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닦아낸 후에도 표면이 여전히 기름지게 느껴진다면 계속 닦으세요. 여기서 15분간의 인내심이 최종 결과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안전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리시드 오일에 젖은 헝겊은 오일이 경화되면서 열을 발생시켜 자연 발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사용한 헝겊을 실외에 평평하게 펴서 완전히 말리세요. 뭉쳐서 쌓아두거나 쓰레기통에 넣지 마세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야외에서 평평하게 펴둔 다음 안전하게 폐기하세요. 이제 실내용 버전인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데크, 울타리, 정원 가구, 외벽 사이딩 같은 실외용 및 풍화된 목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 레시피에는 식초가 들어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협회의 수석 가구 보존 전문가는 리시드 오일이 식초의 성분인 초산과 결합하면 실내 가구의 마감 표면에서 어둡고 끈적한 층으로 중합되어 제거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실내 가구, 바닥 또는 마감 처리가 된 나무에는 실외용 레시피를 사용하지 마세요. 복원하려는 대상을 얼룩지게 하고 망칠 수 있습니다. 실내용 버전은 다른 배합이며 어쩌면 더 아름답습니다. 순수통 오일과 밀랍을 같은 비율로 사용하고 바르기 좋은 농도가 될 정도의 소량의 진짜 테레비뉴, 다른 두 재료의 양에 대해
약 0.5 비율을 섞으세요. 중탕기나 뜨거운 물에 담긴 병에서 밀랍을 부드럽게 녹이세요. 완전히 섞일 때까지 텅 오일을 넣고 저어준 다음 테레빈유를 추가하고 부드러운 페이스트 상태가 될 때까지 식히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텅오일은 중국이 원산지인 오동나무 열매에서 짜낸 것으로 1000년 넘게 중국 가구 제작에서 목재 마감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깊숙이 침투하여 결 내부에서 단단하고 유연한 막으로 경화되며 상업용 바니쉬가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광택을 만들어냅니다. 밀랍은 표면을 밀봉하고 수작업의 느낌이 물씬 나는 부드러운 깊이감을 줍니다. 실제로 수작업이니까요. 흔들의자가 수만 달러에 팔리고 백악관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어 있는 미국의 목공예가 샘 말루프는 수십 년 동안 텅 오일과 밀랍 배합을 주요 마감재로 사용했습니다. 실외용 버전과 마찬가지로 나뭇결 방향을 따라 면 헝겊으로 페이스트를 바르세요. 7분간 그대로 둔 다음 깨끗한 천으로 가벼운 원형 압력을 가하며 광을 내듯 닦아내세요. 문지를 때 발생하는 열이 왁스를 살짝 다시 녹여 표면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복원된 가구에는 한 번의 도포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가공되지 않았거나 매우 건조한 실내 목재에 2번 바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실내용 페이스트의 총 재료비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을 기준으로 약 4달러입니다. 걱정할 만한 용재나 가스가 없어 손이 닿고 앉고 음식을 먹는 표면에 사용하기에 더 안전합니다. 이 두 레시피의 특징은 이런 형태의 배합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용히 제 역할을 해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철물점의 데크 스테인, 가구 광택제, 브랜드 제품들이 가득한 통로가 생기기 전의 일입니다. 계약자가 변색된 데크를 재단장하는데 2,000달러를 청구하기 전부터 장인과 농부, 건축가들은 뒷마당 창고에서 리시드 오일과 테레빈유를 섞고 있었고 가구 제작자들은 손으로 밀랍과 오일을 가구에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살려냈고 저렴했으며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철물점 통로가 생겨났고 아무도 이 레시피를 전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데크는 브랜드 제품과 이 유리병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라벨을 읽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자신이 영양분을 공급받았는지 아닌지만을 알 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두어 번의 여름을 지나며 회색으로 변해가는 데크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받아온 대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오래된 가구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계약자가 2,000달러를 부를 작업을 단돈 2달러로 직접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좋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제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풍화된 나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대 세계가 묻어버리려 했던 전통적인 방식과 역사를 밝혀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과거를 보존합시다. 다음 복원 비결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